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을 입으면서 소폭이지만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0.04%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매수했을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이 많이 매수했던 5가지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전기, 그리고 카카오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네이버가 어제 0.23%로 소폭 올랐습니다. 21만 3,500원을 터치했는데요.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지만 어제 트위치가 한국 사업을 철수한다는 소식에 이쪽 네이버 쪽으로도 반사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분석이 제시가 됐고요. 따라서 강한 상승세는 아니지만 보합권 수준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1만 3,500원을 터치했고요. 그 중심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로 보시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0.59%로 소폭 올라줬고요. 13만 5,900원을 터치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주로 엮이면서 급등을 한 바가 있었죠. 글로벌 IB인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방산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오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함께 관심을 받았던 그러한 종목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폴란드 진출을 계기로 유럽 시장 확대부터 미국 시장 진출까지 모색하는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수출을 노리면서 내년에 매출이 더욱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표적으로 K9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폴란드와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지역에서 추가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올라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방산주 내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담았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를 담으면서 삼성전자가 0.7% 오른 71,700원을 터치했습니다. 나머지 이 삼성전기와 관련해서는 특징주에 넘어가서 보도록 할 텐데요. 곧바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어제 MLCC 관련 종목 중에 하나인 삼성전기가 2.82% 상승해줬고요. 14만 9,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기가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증권가에서 MLCC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왔기 때문인데요. DB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서 2023년 11월 전기전자 주요 품목 수출입 데이터 잠정치가 공개된 가운데 여기서 MLCC 수출액이 12개월 연속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업황 부진이 시작하기 이전이었던 2020년부터 2021년 11월의 수치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전장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단가가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데요. 여기에 이어서 대신증권도 삼성전기에 대해 2024년 주요 IT 기기의 성장 속에서 MLCC와 반도체 기판 등 매출이 확대가 되고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연간 영업이익은 2024년에 전년과 비교했을 때 26.9%가량 증가할 것으로 봤고요.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36.5%가량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MLCC 시장이 조금씩 다시 회복을 하고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MLCC 관련 종목인 삼성전기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단연히 MLCC 모멘텀뿐만 아니라 폴더블폰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선 중국 브랜드 확대에 따른 폴더블폰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 부품 종목인 삼성전기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유입이 됐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82% 오른 14만 9,400원을 터치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했던 5가지 종목들 보도록 할 텐데요. LNF와 YG 엔터테인먼트, ISC,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솔브레인까지 5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 대표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을 담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ISC 그리고 솔브레인이 모두 다 이름을 올렸는데요. ISC가 6.87% 올랐고요. 솔브레인은 4.19%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ISC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렇게 중소형주들,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특히나 그 안에서 소부장 종목들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ISC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생성형 AI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지면서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대체적으로 상승해줬습니다. 미국에서는 메타와 IBM, 인텔, AMD 등 57개 기업이 AI 동맹을 결성을 했는데요. 챗 GPT에 대항하겠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이에 생성형 AI 탑재가 되고 있는 HBM 관련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ISC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글로벌 기술주의 반등 동조화와 온디바이스 AI 테마주들의 상승세에 힘을 입으면서 어제 이렇게 ISC 같은 AI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도체 종목인 솔브레인도 어제 4%대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 가동률이 상승 전환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D램 가동률과 SK하이닉스의 낸드 가동률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할 것으로 봤는데요. 이에 삼성전자도 낸드 소재 및 부품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을 했고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에 탑픽 중에 하나를 솔브레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솔브레인 29만 8,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을 봤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들이 어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엔터주들 그 중심에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있었고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어제 엔터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25.63% 상승한 6만 300원을 터치하면서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아티스트 멤버들과 관련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됨에 따라 어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된 겁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 멤버 전원이 재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 블랙핑크 멤버들의 재계약 소식이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안불안한 심리가 있었는데 어제 이렇게 모든 멤버들이 YG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재계약을 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이에 따라서 25%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블랙핑크가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공연 모객수 기준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음반 판매량의 63%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계약 소식은 상당히 이익을 좀 지켜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YG 엔터테인먼트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드러냈고요. 이에 따라서 YG 엔터테인먼트 어제 2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은 어떠한 특징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지 메리츠증권의 황희수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국내 증시 수급 특징과 함께 특징 종목들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어떠한 특징주를 들고 오셨을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근주 폴란드의 2차 수주가 확정됐다는 수주 공시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내년부터 해외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에 따른 이익 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상되는 매출액이 10.1조 원, 2025년에는 11.8조 원으로 매년 1조 이상의 매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매출 성장의 원인이 해외 매출로부터 발생될 것이다라는 점이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는 폴란드의 그런 수출 이외에도 루마니아와 호주에 관련된 추가 수주 모멘텀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해외 수출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K9 수주 이외에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 내년에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해외 수출 추진 중인 잠수함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배터리가 납품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 꾸준하게 수출 모멘텀이 있는 업체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산업체 수출의 스타트를 LIG 넥스원이 스타트를 했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런 스타트에 힘입어서 수출이 본격화되는 것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주요 수급 주체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의 황희수 차장 연결해 봤습니다.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들어봤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 Y바이오로직스가 어제도 다시 한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밑으로는 레뷰코퍼레이션과 메가ECS, SG와 국제약품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이슈를 들고 온 종목들보다는 본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그 모멘텀이 장외 거래까지 좀 연결이 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Y바이오로직스, 신규 상장한 종목으로 상장 이후에 본장과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뷰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카페24와 관련된 종목으로 어제 카페24가 구글에서 260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동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배경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뷰코퍼레이션은 카페24와 인플루언서 쇼핑몰 공동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8%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지금 SG 같은 경우에는요, 금요일장에 아스콘 제조기업으로 좀 부각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친환경 에코스틸 아스콘이 고속도로에 시공을 처음으로 공급했다라는 사실에 좀 부각이 되면서 금요일장 한번 튀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6%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특징주로는 마이코 플라즈마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ECS가 7%대 강세, 국제약품이 6.42% 상승하면서 각각 5,650원, 7,29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어제 페론 관련된 종목들은 본장에서는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군들 중심으로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 외에도 위더스 제약이나 메디아나 엑세스바이오와 같은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에서 마이코 플라즈마 페럼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내에서도 마이코 플라즈마 페럼이 유행을 하면서 보건당국에서 이 페럼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등원이나 등교를 좀 자제해달라라는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페럼 관련된 종목들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줬고요. 메가ECS와 국제약품은 탑5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YG플러스가 4%대 약세 마감을 보여줬고요. 그 밑으로는 아톤과 IT센, 네오위즈홀딩스와 대상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YG플러스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 본장에서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YG엔터와 동반해서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YG가 일단 큰 산 하나는 넘겼지만 아직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산적하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해당 계약이 블랙핑크가 그룹 활동을 이어가는 것에는 분명하게 대한 재계약이지만 멤버 개인별로는 전속 계약을 해지에 대한 여부가 아직 미지수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라고 투자자들은 판단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YG 플러스 4%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종목인 아톤과 IT센, 대상 같은 경우에는 공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약세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아톤과 지금 IT센부터 살펴보시면 전화초구권 행사 공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3%대의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아톤은 더불어
이어서 신주 인수권 행사 공시가 연달아 올라오면서 3%대의 약세를 보여줬고요. IT생과 대상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추가적인 매도세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YG 플러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그 YG 엔터의 블랙핑크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전일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장마감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들이 나타나면서 시간의 약세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YG 엔터와 하이브의 음반과 굿즈를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YG 엔터와 마찬가지로 블랙핑크 관련된 재계약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일 그 재계약 소식과 관련돼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적적인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30억, 영업이익은 188억 원이 예상이 되면서 작년 기준 영업이익이 190%가 넘는 이익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그 YG 엔터의 신규 걸그룹이 베이비몬스터의 데뷔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그 콘서트 관련된 매출과 굿즈 관련된 매출이 이익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전일 블랙핑크 재계약 소식에 관련된 주가 변동성이 큰 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따른 주가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일장 시간회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로는 YG 플러스 살펴봤습니다. 탑5 리스트에서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제 블랙핑크 재계약 소식과 함께 YG 엔터테인먼트와 동반해서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멤버 개인별로는 재계약 이슈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까지 결론이 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불확실성 이슈는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에다가 어제 단기 급등에 따른 단기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조언해 주신 만큼 이러한 내용들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수급 특징 그리고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